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케입니다.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점을 찾게 되면 만들어진다.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같이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파동인 W, X, Y, X, Z까지 확인할 수 있다. 5개의 파동인 트리플 버프 조정이죠. 원래는 3개. 최종적으로는 이 저점을 깨게 되면 롱 타점에 대한 거, 롱에 대한 매매 전략상 이대로 올라가든 여기 내려왔다가 그 WX, Y, X, Z까지 만들고 올라가든 여기를 깨게 되면 손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더 좋았는데 이 중간에 여기 이스펜딩 플랫이 하나 섞여 있습니다. 소파동상. 그러면 세개 파동 나오고 세개 파동 나올 때까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깐부에서는 여기 저점을 살짝 깨더라도 롱을 진입해 봐야 되는 매물대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진입해 보자가 최근 방송이었고, 최근 생방송 때는 WXYXZ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저점을 깨게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여기가 저점으로 만들어주면은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 최소한 요거 내려온 거에 대한 상승분 또는 전체 내려온 거에 대한 상승분까지 공통적인 롱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었어요. 한 번 더. 그래서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좋습니다. 그래서 부분 익절하고 분절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간이고, 그리고 저점을 다시 돌파하고 나서 나온 것도 그렇고, 다시 돌파하더라도 여기 손절이니까 명확한 손절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롱을 유지했어도 최소한 본절할 수 있는 라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좀 관건이었다. 저점을 이탈했다는 거.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그것도 좀 일자 무빙처럼 만드는 것처럼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왜냐면 상승 다이버스가 계속 중첩되어 있던 부분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줄 라인인데 여길 깨면은 좋을 게 없다.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빠질 가능성을 봐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최근 방송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 또한 여기서 롱 매매를 여러 번 했어요. 이때 여기서 롱 한번 진입했었죠. 요거 롱 진입, 그리고 요거 롱 진입, 요거 롱 진입, 여러 번의 롱 진입을 계속 했습니다. 왜냐? 손절 라인은 여기니까.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최대 손절 라인은 여기고, 근데 잡았던 라인에서 다 반등은 만들어냈습니다. 반등은 만들어냈으나 저점을 다 깼다. 깨고 얘 또한 또 깼다. 뭐 약익절하고 본절한 것도 있고, 여기는 익절도 못했어요. 이 마지막 들어간 거는 본절로 그냥 본절이 아니라 이게 손절로 나가졌습니다. 약손절이긴 한데 전저점 손절을 걸어놔서 요거에 대한 롱은 손절이 나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롱을 진입합니다. 그 롱이 어디냐? 반등 만들고 되돌림에 여기 구간에서 진입하고 그냥 전저점 손절 걸었어요. 여기에요. 지금 평단이 요 언저리죠. 요 언저리쯤. 이 부분에서 롱을 진입한 근거는 이전과 동일해요. 이때 지금 내려오면서 제가 롱을 계속 진입했잖아요. 단기적인 상승은 계속 있었으나 이 내려온 거에 대한 전체 되돌림은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엇상 이 파동은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고, 엘리엇 교대 법칙이죠. 법칙상 되돌림 이후에 기간적인 하락을 만들고 있다. 그럼 이게 Y 파동으로 작용한다. W 가격 하락, 그리고 X 파동 이후에 Y는 기간 하락. 그래서 교대 법칙을 따른다. 이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 방송에도 있지만. 네, 파동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파동 카운팅 상으로 봤을 때 일단 내려오는 게 기간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제 슬슬 저점을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롱을 탄 거예요. 여러 번 롱을 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런 저점을 깨고 나서부터도 왜 롱을 진입했냐라고 하면, 제가 이 깐부 방송 때도 매물대를 해놨지만 이 매물대였어요. 이게 저점을 살짝 깨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살짝 깨고 올라오는 건데 제가 이게 하단 추세를 보고 있었어요. 하단 추세를 보고 있었고, 이 하단 추세가 이게 엔딩 다이고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인 그냥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단 추세를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빼고 올라왔을 때 롱을 진입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돌파했다 다시 들어오면
이 추세를 다시 깨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안 온다는, 그러니까 Y가 좀 짧게 나오는 매수세가 좋다 보니까. 초심매시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네, 받고 더블로 네, 초심해신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레버리지 끼네요. 조금 더 체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떨어지기 전에 반등을 하게 되면 롱 진입하자. 그리고 이 하락 추세 돌파하면 홀딩하자. 그래서 익절을 하지 않고 좀 홀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보고 롱을 진입을 했고, 이전 저점을 다시 돌파했다 들어오는 모습 보고 상승 다이버스가 또 중첩되니까 거의 다 왔는데 중첩되니까 롱을 계속 유지해보자 라는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롱 진입한 건 올라와서 두 번 거쳐서 익절을 했어요. 그 두 번 거쳐서 익절한 건 Y 파동 되돌림에 한번 익절하고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 어디죠? 0.5 구간이죠. 아무리 일자로 올라왔어도 우린 X파동도 일자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X파동 일자 쭉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0.5 구간에서 부분 익절하고 다시 올라와서 하락 다이버스가 딱 걸리는 구간이 요 라인이에요. 여기 이렇게 걸립니다. 이 자리에 또 부분 익절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롱 익절을 한 이유는 이거 임펄스 아니냐, 임펄스 상승인데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10펄스까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 끝에 모습이 세계 파동이죠. 엔딩 다이고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전 파동들을 넘지 못했는데 히든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전 고점, 여기 고점보다도 얘가 RSI는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은 올라오지 못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즉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줄 거다. 그리고 C펄스로 보더라도 얘가 임펄스를 보더라도 5파동을 보더라도 5, 3, 5가 되잖아요. 얘가 5파동 카운팅이야. 그럼 되돌림 3파동 다시 5파동. 그럼 되돌림은 줘야 돼. 그 되돌림이 다시 롱을 진입하면 되니까 들고 있는 거 두 번 거쳐서 익절하고 나머지 내려오면 다시 또 익절한 금액만큼 또 다시 진입해서 불타기해서 마지막 파동 먹든 고점 돌파하는 파동 먹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35 파동이 나오든 535가 아니라 335가 나오든 지금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은 줄 때가 됐다. 그래서 익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상승이 임펄스가 됐든 335가 됐든 이 파동에 대한 얘가 되돌림이라면 어디까지부터 롱을 진입해 봐야 되고 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X 파동이었지 추가적인 하락을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상승에 대한 건 추세는 깼지만 전체에 대한 추세는 깨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려오더라도 롱을 계속 진입해 봐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롱에 대한 건. 다만 아무리 롱이어도 이 내려오는 갭이 크다. 그래서 숏도 진입해 봐야 되고 롱도 진입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 숏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 숏에 대한 건 뭐냐면 이게 깐부에서도 제가 매물대를 해놨던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 오면 저항 줄 거다.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었을 때 저항을 줄 라인이다. 그래서 117K에서 118.4K에선 저항을 줄 수 있으니 만약에 롱을 진입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선 익절하자. 그리고 익절하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숏까지 진입해보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 또한 이 자리에 도달했고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됐으니까 익절하자까지도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일자 무빙이 나올지언정 여기서 롱 탈까? 하면 안 돼요. 더 가나? 결국은 파동 카운팅 상은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돌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RSI를 녹일 수가 없어요. 이 RSI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데 그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엘리엇에 관한 심리 작용뿐만 아니라 그 심리에 이런 보조지표들도 다 적용이 되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른 되돌림을 만들어내야지 다시 상승을 만들기 위한 힘을 만들어내지 계속해서 일자로 올라가는 건 찐펄스 말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전에 올라가던 파동들이 임펄스가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상승의 임펄스가 아니니까 저점을 깬 거예요. 이걸 임펄스로 파동 카운팅했다면 잘못됐다는 거고 결국은 다시금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깰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깨지 않았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 등도 계속 마련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ABC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오파동 카운팅이 안 돼요. 즉 지금 이 스펜딩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저점 손절하고 롱을 진입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최고점을 돌파한다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 무빙이 생겼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은 이 만약에 C펄스다라고 하면 이 상승에 대한 0.5로 하방 이탈하면 안 돼요. 즉 여기서 고점, 여기 고점이 이 고점 말고 여기서 고점부터 여기까지 이 저점까지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작도했을 때 이 0.5를 하방 이탈한다 라고 하면 이 상승은 명확하게 임펄스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얘가 1, 2, 3, 4, 5파동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1, 2, 3, 4파동이 이 스펜딩 플랜 나오고 상승을 하더라도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근데 임펄스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라도 어거지로 한다고 해도 0.5를 하방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이 3파동에 0.5를 하방 이탈한다. 그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면 0.5를 하방 이탈하기 전에 매물대가 어디냐. 즉 이 스펜딩 플랫 이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려오면 1.618은 0.5를 깬다. 그럼 여긴 아니다. 그러면 이 213 라인까지는 확인이 된다. 까지 접근할 수 있겠죠. 이 라인까지는 롱을 진입해 볼 필요가 있고 내려오면 진입해 볼 필요 있고 손절 라인은 0.5 하단 이탈하면 된다. 그럼 손절 라인 이만큼 여기죠. 손절 라인 이만큼 익절 라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TP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하는 TP까지 두 번을 거쳐서만 익절한다면 우리는 잃지 않는 매매로 작용한다. 올라간 이후에 빠지든 그대로 올라가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라인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롱을 진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0.5의 손절을 걸고 우리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공통적인 롱을 진입해 볼 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깨지게 되면 되돌림의 숏도 진입해 봐야 된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 상승은 X파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가격적으로 빠르게 올려줬으나 그대로 빠지는 형태인 파동으로 작용이 된다. 임펄스가 아니라는 건 저점을 깰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이다. 그게 엘리엇의 절대 법칙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롱에 대한 매매 전략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전체 파동에 대한 7, 8, 8까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빠지까지 돼요. 0.5에 대한 돌파하지 않아야지만 상승이 유효해지고 돌파하게 되면 파동 수정하는 시나리오를 짜는 그전까지 롱을 유지해보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바.